이런 것들을 할 때 외울 때 저는 T임에도 불구하고 지영쌤처럼 외울 때 이렇게 해야 돼요. terrific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terrible 할 땐 terrible 이렇게 해야 돼요. 잠시만, 이거 위영어로 요거 다 들어볼까요? Terrific. 이거 해야 돼. Terrible.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요. 이왕 듣기 개혁하실 거면 그 내용을 좀 실질적으로 바꾸시죠. 예를 들면 우리 맨날 우리 듣기 하는 게 뭐예요? 뭐 Where is the post office? 뭐 Turn left, it's on your right. 뭐 이런 느낌인데 누가 그런 말을 써요? 차라리 듣기를 예를 들어 뭐 다음에 남자가 하는 말에 이어지는 말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세요.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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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Hey what's up man? Hey where you going bro? 선생님, 이게 넷플릭스가 아니에요. 네, 조금. 자, 미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입니다. 자, 미미의 수능 영어 간담회. 수능 국어 간담회 그리고 수능 수학 간담회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셨던 수능 영어 간담회로 신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과목 3과목 간담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수능 영어 간담회 사실 어떤 강사분들, 어떤 쌤들께서 출연해 주시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능 수학 간담회 고정 댓글란에 제가 깜찍하게 남겨놨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정말 여러 선생님들 호명을 해주셨습니다. 영어에서도 총 4분의 게스트분들과 컨텐츠를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미의 채널 시청자분들 익숙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뉴페이스 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또 환상의 조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미의 수능 영어 간담회 오늘 첫 번째 게스트분 이분 최초예요. 정말 많은 득표 수를 기록했는데 제가 섭외를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해설강의 끝판왕, 단어 확장의 신입니다. 평가원이 말한 대로 영어는 위한다. 메가스 수능 영어 대표 강사 김지영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맨십이 일단 네네네. 김지영 선생님께서 미미 채널에 출두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카메라 향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는 부위합시다. 메가스터디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아들딸이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검색한 바에 따르면 메가스터디에서 모든 학생들이 아바이로 불린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 입양을 하신 거예요? 뭐 이것까지는 아닌데 이게 참 스토리가 좀 있는 게 2022년 정도에 6월 평가원 그때 당시 5% 1등급이 나왔었던 난이도 있었던 시험이었는데 계속 게시판에 애들이 쌤 제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계속 이 말을 반복하길래 이제 와서라도 당신 만나서 공부해도 괜찮냐.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도 아시잖아요 혹시. 그런 것처럼 너희들 언제든지 오면 내가 두 손 두 팔 벌려 나가서 너 안아줄게. 대신 내가 너의 생물학적 아빠는 아닌데 학습적 아빠로서 너네들 좀 가르쳐줄게 라고 하는 교육적 컨텐츠를 올렸는데 근데 우리 학생들은 뭐 교육적 내용에 별 관심이 없죠. 다들 그냥 밑에 댓글에 아빠? 뭐 아바이? 별칭이 생긴 거군요. 네, 그때 이후로 어떻게 보면 뭐 지금까지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전 너무 좋아하는 별명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럭키파팟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섭외 당시 제가 이제 목격을 한 부분이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왜 그랬죠? 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연대는 좀 업데이트가 빠른 느낌이 좀 세고 고대는 좀 클래식하잖아요. 약간 유물, 약간 유적,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항상 업데이트를 좀 빨리 하고 싶은 느낌에 일단은 어쨌든 연대 화이팅입니다. 아카라카! 오늘 뭐 정말 여과 없는 멘트들 가능하실까요? 제가 보니까 수학이 생각보다 이렇게 임팩트가 많이 없었던 느낌이 아닌가요? 이건 뭐 잘못 얘기했나? 또 이번에는 좀 재밌고 나름의 좀 유익한 느낌이 좀 동시에 좀 있게 최대한 제가 한번 살생성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총 3분의 선생님을 더 모셔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다음 선생님은 또 메가 왔으니까 대성이 받아야죠. 이분 예전에 N쇄신 컨텐츠를 통해서 본인의 또 인생사를 밝히셨던 강사분이 출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가장 단순한 수능 영어 1등급 션테테테 Kiss You Win The Race 대성마이맥 수능 영어 영역 대표 강사 션티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MG하게. 분량 욕심이 좀 과다하신 것 같은데 션티쌤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Hi guys. 네, 대성마이맹 영어 강사 션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션티쌤 같은 경우는 미미 채널 2번째 출연이신데 어디 간담회 영상들 좀 보셨어요? 봤죠. 좀 어떠셨어요?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 느낌 그대로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 션티쌤 같은 경우에는 영어 1등급 비율을 이제 대놓고 예상을 하고 맞춰내서 거의 좀 무당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계신데 이거 뭐 신기가 있는 거예요?
제 스토리 많이 보시네요. 아, 저는 조사. 서로 많이 보잖아요. 많이 그죠, 보죠, 많이 네, 보죠. 많이 연구도 하고요. 그러니까 직감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전 데이터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많이 비교해 보고, 딱 이 정도의 비율이구나라는 거를 예상을 많이 해보고요. 많이 맞더라고 다행히. 나중에 또 그런 내용들이 뒤이어서 바라주에 나올 테니까 오늘 좀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죠. 좋습니다. 션티쌤까지 저희가 확보가 됐고요. 이제 세 번째 선생님 바로 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익숙해요. 미미 채널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헤어스터디라는 콘텐츠로 정말 3년 내내 또 정말 빛나는 영화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헤어스터디 수능 영어의 히어로, 당신이 바라는 그 점수까지 메가스터디 수능 영어 영역 대표 강사 또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이제부터 얼마 뵙습니다. 또 이렇게 또 오랜. 선생님. 안녕하세요. 도 선생입니다. 사실 저는 많이 보셨으니까 저는 오늘 선배님들 한번 뵈러 왔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청중의 입장에서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 배치가 있어 메가스터디 이렇게 두 분이 또 배치셨는데 좀 마음에 드세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죄송한데 그 신체적 접촉은 좀 자제해 주세요. 저는 여기 많이 출연했으니까 그 덕분에 제가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진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 분의 강사님 모셨는데요. 마지막 강사분도 호명을 해드려야죠. 교육이라는 것이 또 공교육이 있고 사교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EBS 사이트에서 모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 제 채널 첫 출연이신데 영어 최저는 정의쌤이랑 맞춘다. 영어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정의, EBSI 수능 영어 영역 대표 강사 원정희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간단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BSI에서 영어 영역을 가르치고 있는 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이! 과거 이력들을 보니까 사실은 토익 LC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약을 하셔서 정말 미미의 채널에 좀 연배가 있으시거나 나이대 있으신 분들도 정말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오늘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런 출연 자체가 처음이라서 지금 굉장히 뚝딱뚝딱 거릴 것 같은데 오늘 수능 영어 간담회 정말 많은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좀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사교육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그래도 또 EBSI의 대표 강사로서 줄타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분의 강사분들을 모셔놓고 수능 영어 간담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수능이었죠. 2016 수능. 그야말로 불영어를 넘어선 마그마 영어였다. 이렇게 기사는 피력을 했습니다. 결국 평가원장님이 사임하는 사태까지 최초격으로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1등급 비율 3.11% 역대급 기록을 찍어냈거든요. 작년 영어에 대해서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진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냥 문제가 어려웠다 혹은 아니다. 이거 학생들이 그냥 공부 안 했다. 아니면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찍기 특강이 저격을 당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팽배한 가운데 수능 영어 전문가분들은 작년 2016 수능 영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영쌤부터 작년에 있었던 이 마그마 영어 사태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이번에 치러진 수능 영어는 어려운 게 맞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논의의 초점 자체가 1등급 인원이 3.1%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너무 맞춰져가지고 지금 너무 흥분 상태에 있었던 걸로 저는 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저희가 좀 본질적으로 좀 다른 측면을 좀 봐야 될 게 만약에 진짜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 시험이 가루가 되도록 이렇게 까이려고 한다면 진짜 가루가 까야 되도록 까이려고 하는 시험은 제가 볼 때는 2024년에 치러졌었던 6월 평가원 1.47% 나왔었던 근데 제 기억에는 그 시험이 그렇게 까이지는 않았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2025년에 6월 평가원 마찬가지죠. 19% 1등급이나 나왔었던 그 시험. 그 시험은 엄청나게 좀 잘 낸 시험인지 항상 등급에 해당하는 퍼센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지금 타이밍에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평가원이 됐던 뭐가 됐던 지금 약간 좀 비판을 받아야 될 본질적인 핵심은 난이도 느낌이 아니고 이 평가원이 문제 출제하는 가이드라인이 우리 강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던 이들의 문제 출제 원칙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시험은 좀 비판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고 봐요. 가이드라인 유지가 안 됐다는 거 이번 시험?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시험 끝나자마자 학생들한테 가장 이슈가 많이 됐었던 건 사실은 24번 문제였었죠. 근데 제가 해설 강의했었을 때 저는 그 문제는 사실은 이건 평가원이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오답 시비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해설 강의에서 얘기했었던 건 그 간접쓰기 유형의 39번 문제. 이번에 BBC에서도 39번을 다뤘더라고요, 보니까. 이 외신들도 다루는 지금 수능 영어예요? 근데 그 문제가 평가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한다 했냐면 통일성과 일관성과 응집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나는 문제 출제할게. 그렇게 서술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요. 네. 이대로 우리 학생들은 그걸 믿고서 문제를 풀어라고 하는 걸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비슷한 내용끼리 뭉쳐있다가 어느 정도 반전의 순간이 있었을 때 좀 고민해야 되는 그 순간을 가지고서 명확하게 답을 좀 찝어낼 수 있게끔 출제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이번 39번은 그게 매우 부족했다. 예를 들면 첫 문장에 남자는 상대적으로 근육에 힘이 센 존재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 여자는 상대적으로 감정적인 활동이 좀 강한 존재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 예를 들어 The difference is that. 근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문장을 나열한다면 이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게 느껴지시는지 저는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 39번 문제는 이번에 정답 선지가 3번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럼 그 정답이 3번인 이유가 그 이전까지는 공통점인 얘기를 쭉 진행시키고 있다가 근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아 라는 반전의 순간에 집어넣으라는 거였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과연 앞으로 제가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앞으로 The difference is t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항상 반전의 문장이야? 라고 아이들한테 암묵적인 강요를 제가 해야 될지 라고 하는 게 되게 좀 현타가 왔었던 부분이었었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앞으로 난 이렇게만 원칙적으로 공부하면 돼 라는 걸 믿을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썼으면 그에 따라서 본인들도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라는 거 하나 만약에 그게 아닌 상태로 문제가 이번 39번처럼 만약에 나왔으면 저 같은 일개 사교육 강사가 나와서 해설 강의할 게 아니고 문제 출제한 교수분이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저 김지영 교수인데요 39번 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렇게 낸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틀렸어요.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셨으면 전 좋겠어요. 원칙 좀 지켜주셔라 우리 평가원. 네. 약간의 좀 현타 섞인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션티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작년 수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지금 김지용 쌤 말씀에 빠져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김지영 쇼였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해온 게 있는데요. 예, 이거- 지금 보다가 네. 해설 강의를 지금 듣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견 피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도 친구들이 기출을 봤으면 도움이 됐겠다 하는 기출이 24학년도 수능 39번이거든요. 분명히 참고할 기출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친구도 이제 그 책의 출판이랑 돌연변이 이 두 개의 유사점을 갖다가 진행을 하다가 차이점으로 바뀌는 그 지점에 넣는 건데 그 친구가 또 역접 바로 앞에 넣는 게 아니라 구조를 파악을 해서 바이 컨트레스트 앞에 넣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서는 그래서 기출에서 언제 공통점 나오다가 유사점 나오지? 약간 이런 것들이 기출에 그래도 있긴 있었다. 그리고 그 기출도 3번 앞에 as in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날러지 지문도 사실 핵심 중에 하나가 just as라는 표현이 그 유사점이야를 말해주는 그러한 좀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출에 힌트가 좀 있었다. 그럼 김지영 선생님이 기출 분석이 좀 부족했다. 아예 또 이렇게 또. 아까 몇 년도 몇 월이라고 그랬었어요 지금? 칠판 하나 들어놓으세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문제가 3% 그래요 좋다 이건데 말씀하신 대로 19% 나왔다가 그다음에 뭐 1% 나왔다가 3% 나오는 그 비일관성 그래도 평가원이 이제 신경을 쓰면 저는 한 5% 10% 사이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경을 좀 덜 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원 모의평가도 수능도 둘 다 5% 10%를 충분히 신경을 많이 쓰면 그럴 능력이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좀만 신경을 써줘라. 우리 또 선생님의 의견도 정말 궁금합니다. 선생님 좀 어떠세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건 너무 풀기 어렵지 않나. 여기도 넣어도 말 되고 여기 넣어도 말 되는 것 같은 걸 학생들이 느꼈지 않을까 현장에서는. 사실 뭐 100분 주고 200분 주면 풀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 선생님들께서 언급해 주신 24번이라든가 뭐 39번 사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그냥 넘겼을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2등급 그리고 1등급 이상을 목표로 한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주요 쟁점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좋습니다. 우리 원정희 선생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작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20번대 초반 대입학 유형들은 여기서 점수를 받아가야지 그 뒤에서 좀 안전하게 찍더라도 좀 마음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번엔 초반부터 너무나 어려운 대입학 문제들이 쭉 나오다 보니까 뒤로 가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또 부족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수월하게 맞춰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40번 요약문 문항도 이번에 정답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연히 이건 절대적으로 어렵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몇몇 전문가들께서는 이거는 공부의 부족이다라고 해주셨지만 우리 오늘 나오신 선생님들께서
입장에서는 문제 자체가 절대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말씀에 의견으로 좀 모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 바로 이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수능, 특히나 주요 과목 중에는 영어만 절대평가로 시행이 되고 있죠. 2028 수능 때부터였는데요. 당시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이유로 정부에서는 수능 영어 이거 절대평가 제도로 옮겨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역사를 겪으신 분들이 모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좀 어떤 느낌이셨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바뀌게 될 수능부터도 절대평가 유지가 되거든요. 선생님들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또 선생님 먼저 한번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 강사로서 조금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다? 박수 쳐도 되나? 지금 거의 찬양을 받네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잖아요. 선생님들께서 너무 느끼시겠지만 학생들이 영어의 공부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되는 게 사실 저는 절대평가의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반영 비율이 적어진 것도 있지만 100점 받으려고 99점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친구가 이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영어 공부 절대량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준 것 같다. 상대평가 시절에 비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 강사 입장에서 좀 불안하다고. 아니 거의 지금 또 선생님 생존 영어거든요. 생기가 좀 위태롭다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맞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영어 공부를 해줬으면 싶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게 학생들한테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영어의 중요성이 조금 많이 떨어진 게 너무 현실로 느껴져서 또 목이 매셔. 제가 목이 많이 그건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김지영 선생님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연차도 있으시고 이거 지켜봐 오셨거든요. 수능 영어 역사를. 이 절대평가 제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질문이 나온 게 최근 수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절대평가는 저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도 절대평가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이슈가 되게 많은데 절대평가가 2018학년도부터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입 이전 한 2, 3년 전부터 다들 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라고 이미 이런 이슈는 이미 제기가 됐었어요. 근데 그 이슈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제 답을 해준 보도 자료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자 절대평가 우리가 하는 취지는 일단 첫 페이지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을 그들도 해야 되잖아요. 교육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수능 고난도 문제가 너무 과하게 어려우니까 학습 부담 줄여주겠다. 그리고 사교육비. 이건 저는 솔직히 찬성해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전 찬성하는 반대. 교육부의 보도 자료에 한 2페이지 정도를 더 넘기면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거기에 혹시 우리가 문제 출제를 잘 못할 수도 있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수능 영어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얘기를 사실은 다 해놓은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려고. 왜 제가 현 시점에 와서는 절대평가 그만했으면 좋겠냐면 본인들이 이상으로 생각했었던 그 부분이 지켜지는 것의 약발이 거의 끝났다고 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시 광탈자들이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너무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은 시험을 냈지만 결국 평가원은 그냥 도망가면 되거든요. 교육부는 도망가면 되거든요. 우리가 얘기했잖아. 우리 어렵게 출제한다는 건 얘기했어. 그거 네 탓이야. 도대체 학생들은 그러면 우리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는 거에 나 맞춰야 되니? 아니면 그래도 쉽게 출제한다는 건 아니야.에 맞춰야 되니? 뭐에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정해주지 않으면서 자꾸 이제 제도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또 내년, 내후년 저는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면 차라리 상대평가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좀 구제했으면 좋겠어요. 김 선생 아까부터 진짜 지금 교수 나와라. 그다음에 제도 폐지해라. 이게 진짜 대단히 공격적인데 그야말로 직설적 노골적이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죠?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 얘기해놓고서 나오셔 해설 강의 좀 해주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김 선생. 네네. 그 자리가 있으면은 강사 대표로 또 모시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원정희 선생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그래도 한번 저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전 발언자가 부드럽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일부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절대평가 영어의 취지는 상대평가처럼 너무나 과열 경쟁을 좀 막고자 하는 데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험은 결과적으로 1등급이 3%대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보다도 더 경쟁적인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시험은 절대평가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와 방향과 그 결과 사이에 굉장히 아쉬움이 큰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앞선 김정 선생님의 말을 좀 잘 이렇게 좀 정리를 또 해주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우리 김정 선생님도? 당연합니다. 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중간에 탈의를 하셔도 돼요. 네네네네네. 하나씩 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션티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인강 입성 연도가 저 2021년 그러니까 절대평가 되고 나서 또 입성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뭐 계속 준비를 또 해오셨을 테고 해서 절대평가 지켜보셨을 텐데 이 제도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냥 기본적인 취지엔 동의를 합니다. 사교육 줄이기, 그다음에 공교육 정상화 동의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동기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도 이제 그 동기가 좀 떨어지고요. 저 생존이 아니라 저게 포인트였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저도 그게 말이었어요. 죄송한데 그러려면은 목이 맨 상태로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생존형. 네, 그러니까 아까 너무 우울했어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절평 유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그 동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대학들의 반영비다. 네, 반영비과 추세를 같이 따라갔다. 네. 박수 못했어요. 왜냐면 1등급이 같이 가는 대학이 연대밖에 없습니다. 사회권 대학에서.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대학들의 불만인 것은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들은 영어 반영비를 적게 합니다. 아마 이유인즉슨 고대를 포함하여서 좀 문제가 있죠. 입결을 더 좋게 보이게 하려고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영어의 반영비를 너무 낮게 해요. 어느 정도는 공부하게 해야 되는데 대학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1등을 목표도 하지 않고요. 2등을 걸치자, 3만 받자 이러한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너무나 독해력의 하향 평준화가 심해졌다. 네, 심해졌다. 그 이면의 지적을 저를 째려보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대학일 뿐이고요. 대학 입학을 할 때의 반영비가 적은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두 쪽 먹고 오세요. 이거는 저희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저희 선배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개 더 해도 되나요? 예, 추가 발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절평 동의한다 이거예요. 너무 지금 괴랄한 독해 문제, 빈칸 문제 이런 것들이 지나친 게 맞았습니다. 절평되면서 정상화됐다가 칸트가 나오면서 못 지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독해 어법의 어떤 문제들을 좀 완화한 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소위 수능 영어에 항상 욕먹는 거 있잖아요. 말하기 듣기 쓰기를 대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름대로 공교육에서 뭔가 그래도 인프라를 조금 뭔가 우리가 좀 해줄게. 그러니까 독해라는 수능 영어는 조금 난이도 낮추면서 절평으로 가자. 이게 돼야 되는데 공교육에서 그 말하기 듣기 쓰기 말드스를 대비를 시키지 않으면서 수능만 낮추다 보니까 원래 잘하던 어휘력과 독해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다.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지영쌤과 손잡고 시위를 바로 네. 자꾸면 실 수능 영어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전체적 영어 교육으로 확장을 하셔서 결국 학생들이 성년으로 진입한 단계의 영어 실력 이거 중요할 텐데 지금의 교육 체제로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자, 다음 질문 두 질문 같은 경우에는 좀 영어 학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일단은 영어 이거 뭐 반 이상이 영어 단어 즉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정말 입이 닳도록 강조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영어 단어 암기 도대체 언제부터 어느 수준까지 해야 수능 영어를 대비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선생님들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원장희 쌤부터 바로 가볼까요? 영어 단어 암기에 대한 어떤 시각이 좀 어떠세요? 제가 현강에서 단어를 좀 빡세게 시키는 편이라서 제가 여기서 할 말은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말일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어는 단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아무리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줘도 총알이 없으면 총을 쏠 수가 없다. 그 말처럼 당연히 절대적인 단어량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또 궁금할 수 있는 게 그럼 어디까지 도대체 해야 되냐. 저는 개별적인 단어를 많이 아는 것보다 유의어들을 모아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단어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EBS 수능 개념 저의 자료실에도 무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홍보처럼 보이겠지만 홍보 맞는데 근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예를 들면 기출 문제로 이번에 뭐 내재된이라는 단어가 A라는 단어로 출제가 되었을 때 A라는 단어의 유의어로 B, C, D, E가 같이 이제 그 단어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며칠치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 다음번 모의고사 기출 단어가 나오는데 그럴 때는 또 C라는 아까 외웠었던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C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C 밑에 A, B, D, E 며칠 전에 외웠었던 단어가 다시 반복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루에 100개 외우는 야, 지금 던졌어. 지금 하루에 100개 외워라. 실제로 현강에서 하루에 100개를 외우도록 시키고 EBS 자료실에도 하루에 50개씩 외우도록 제가 자료를 올려놨는데 모든 단어가 다른 단어들이 100개씩 매번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넘기면 넘길수록 반복돼서 처음에 외울 때는 예를 들면 1, 2등급 학생들 기준으로는 100개 외울 때 4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6에서 8주 정도만 열심히 하면은 그 시간이 20분대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저의 수업에서는 이제 영어가 자신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외울 때 100개 외우려면 2시간, 2시간 반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인강도 보지 말고 구문도 하지 말고 그냥 처음 몇 주 동안은 단어만 외워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간이 6에서 8주 지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50분대로 줄어듭니다. 영어 단어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영어 단어 암기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오, 단어 암기에 대한 대단한 지향점을 갖고 계십니다. 민망하네요. 깨알 PR까지 좀 민망하신 것 같은데 다음 또 발언자도 김지영 선생님입니다. 덜 민망하실 거예요. 워낙 세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단어 암기에 대한 이 V 영어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단어 암기는 세 가지가 동시에 쳇바퀴처럼 같이 돌아가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 원정희 선생님 말씀하신 딱 진짜 때려박으면서 암기해야 되는 거 무조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휘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좋은 시스템으로 누적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머릿속에 남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지문에서 마주치게 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문 공부 도외시하고 단어장만 드립답하면 사람이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요 위치에 이 단어가 있었지? 약간 위치도 기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거 하루에 한 2-3 지문 정도만이라도 지문 공부하면서 네가 외웠었던 걸 좀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특별 관리해야 되는 단어는 좀 따로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따로 관리해야 되는 특별 관리 단어는 제가 볼 땐 두 가지 중에 하나. 완전 난이도가 높은 단어. 예를 들어 뭐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이 가끔가다 평가 문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제로섬 게임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문 용어니까 따로 관리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뭐 frequency 같은 애들 주파수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용어는 좀 따로 관리하셔야 되고 마지막 또 한 가지 특별 관리해야 되는 녀석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단어인데도 그 이미지 확장이 안 돼가지고 정답 선지가 못 가게 되는 케이스. 이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작년에 9월 평가 모의고사의 31번 새가 둥지 주변을 꾸며서 자기의 모습을 뭐 작게 보이든지 더 크게 보이든지 뭔가 시각적 착시 효과 뭐 이런 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빈칸 문제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갔었던 오답 선지가 소위 decorating skill 이게 나와 있었어요. 잘 꾸미면 되는구나 해서 그쪽으로 다 빠져들어갔거든요. 그럼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문장에 나오는 키워드 단어 중에 하나가 manipulate라는 단어였었어요. 여러분들 manipulate는 조종하다, 조작하다 뭐 이렇게 외우는데 이 단어 어디까지 확장돼야 정답까지 가냐면 영영사전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교묘하게 이끌어서 내 쪽으로 끌어오는 약간 좀 등쳐먹다의 느낌이 있어요. 되게.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를 읽으면 얘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편견을 만들어버리는구나 라는 선지의 실제 perceptual bias가 정답이 선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이미지의 확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특히 고3 되시는 분들은 아마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고 그건 V단어 가시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물 좀 주시겠어요? 이제 목이 매네요. 자, V단어 수강 홍보 빌드업 잘 들었고요. 샨티 쌤 의견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밀리면 안 되거든요, 대성이 또. 너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암기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란 질문이니까 좀 정도를 정해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이제 중학 필수 단어 한 2,000단어, 고등 한 2,000단어 정도를 이제 선정을 좀 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서점 가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그냥 중학 단어 하나 그걸 마스터 하시면 그 2,000개 보통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여기 서점 가서 괜찮은 수능 단어장 본인이 뭐 표지가 이쁘든 뭐가 이쁘든 뭐든 간에 단어장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 개씩 하신 후에는 지영쌤 말씀하신 대로 지문에 나오는 거마다 이제 따로 적어서 외우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5,000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정도가 이제 아마 수능 요구하는 개수일 것 같고요. 이제 아마 많이 막막하신 게 이제 어떻게 외울까? 이걸 이제 많이 만막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단어 암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불법만 아니면. 정말 소위 나오는 뭐 연상법, 어원법 다 활용해야 돼요. 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연상법 이런 거, 그러니까 말 만들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unanimously라는 단어가 있어요. unanimously. 그건 제가 연상법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you, 너, 나, you, 너, 나.
너랑 나랑 다 이렇게 일치하잖아 이런 거 좋아하고 이건 좀 영어가 아니지 않아 하시는데 등급이 낮은 친구일수록 그렇게 말을 재밌게 만들면서 해야 지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어원법은 anonymously는 어가 없는 거고 놈이 name이니까 이제 이름이 없는 거니까 익명으로 이런 식으로 요즘 또 강조하는 게 단어 외울 땐 감정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MBTI T거든요. 지영쌤 되게 예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잘하실 것 완전 같아요. 예쁩니다. 이번 수능 듣기 선지에도 terrific이 있어요. 근데 봤을 때 이제 순간적으로 긴장하니까 terrible인가? 많이 테러파이드인가? 헷갈려요. 테러파이드가 더 헷갈려. 테러파이드가.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외울 때 저는 TM에도 불구하고 지영쌤처럼 외울 때 이렇게 해야 돼요. terrific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terrible 할 땐 terrible 이렇게 해야 돼요. 잠시만, 요거 위영어로 요거 다 들어볼까요? Terrific. 이거 해야 돼. Terrible.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또 프리퀀시를 언급하셔가지고 저는 제 단어장을 또 홍보하시려나 하신 제 단어장이 프리퀀시입니다. 예. 모르셨죠? 알고 있었을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좀 넣어서 외우면 좋겠다까지의 어떤 외우기 팁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본투비 T인 선생님들 이렇게 노력하는데 자, 우리 학생들 천디쌤과 같이 좀 노력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또 일단 말씀을 또 해주셔야 돼요. 저도 진짜 세 분의 강의를 들은 것 같아서 이게 뭔지 까먹고 있었어요. 그냥 재밌게 막 그건 안 됩니다. 또 있었어요, 김지영 진짜. 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재밌어요. 예. 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전에 저는 션티쌤 말씀 너무 동감하는 게 학교 가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집에 단어장 보통 한 3권씩 돌아다니잖아요. 앞에만 색 까맣잖아요.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 과정이 먼저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데 수능에서는 다이어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확장과 관련된 건데 어카운트 보통 저희가 배울 때 뭐 계좌 설명하다 이렇게 배우는데 빈칸의 중요성이라는 뜻으로 나와버렸으니까 정답으로 그런 걸 평권이 기출로 냈으니 단어의 뜻을 하나만 외우면 안 되고 학생들이 분명히 다이어드를 여러 개 외워야 되고요. 슬퍼 이렇게. 왜 이렇게 슬프죠? 아니 또 선생님 생존 영어 다이어 좀 제발 외워. 다이어 전에 끝까지 한 권이라도 외워라. 정말 단어책을 한 권 끝까지 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네. 끝까지 보고 션태쌤이 말씀하신 회독을 많이 늘리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나. 감정 섞인 이야기 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인생을 쏟아내는 정말 뒤이어서 나올 영어내의 분야도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영어 문법입니다. 수능 영어에서 한 문제 2점짜리 현행 제도 내에선 출제가 됩니다만 그 이상으로 뭐 단어를 외울 때든 구문을 공부할 때든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데 많은 학생들 영포자가 되는 구조가 관계대명사니 동명사니 이런 어떤 그 한국식 문법 교육이랄까요? 한국어로 어떻게 보면 번역이 된 이런 용어를 정말 뭐 초중등 때 딱 들어버렸을 때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드는 우리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 꼭 어디까지 또 해야 되는지 영문법에 대한 공부 언제 하고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능 영어 전문가분들의 의견, 이 고견이 좀 궁금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영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문법 문제, 어법 문제를 맞추기 위함이라면 딱 10개년치 평가 문제를 제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10개년치를 온전히 다 수업 듣는 건 사실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앞쪽에 해당하는 5개년치는 좀 겸손하게 수업을 좀 잘 들으시고, 제가 왜 5개년치만 얘기하냐면 참 다행인 건 평가 5개년치 정도만 어법상 정리하면 나머지 5개년치는 상당수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체감을 해야 되는 거죠. 공부한 게 나오네 라는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5개년은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시되 조금 애매한 것만 강의를 찍먹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범주를 좀 넓혀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한국식 어법 공부가 영어라는 거에서 진짜 얼마나 필요하나 차지하는가? 본질적으로 가는 느낌이라면 기본적인 어법적 틀은 당연히 암기 수준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우리말과 다른 어순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기본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는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서 생기는 안타까운 결과가 저희 질문 게시판에도 너무 과하게 어법에 함몰이 돼서 진도를 못 나가는 친구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자꾸만 이 친구들을 언어적으로 나가는 걸 자꾸 막아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언어적인 어법은 좀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한국식 어법 틀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고 영어 문장을 일단은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많이 체화를 해서 이것의 공통적인 패턴을 한국말로 바꾸는 이 방향은 좋은데 이걸 먼저 해놓고 그에 딸린 문장들을 다 그 안에 껴넣으려고 하는 거 요거가 애들을 공부를 하기 싫게 만들지 않나 싶어요.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드리고 저는 이제 조용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주어 진주어.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워요? 가주어는 해석하지 않는다. 진짜 주어는 해석하자. 자자라. 뭐 이렇게 가잖아요. 예. 이게 가능합니까, 솔직히? 우리말에도 가주어 진주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 그거 대박이던데? 그게 뭔데?
지난주에 나랑 같이 그 밥 먹었었던 거 대박이었던데? 이렇게 되는 순간 그게 그거라는 식으로 가주어에 해당하는 녀석이 진주어로 쭉 의미상으로 풀려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자꾸만 가주어는 해석하지 마라, 자꾸 이렇게만 가버리면 예. 어떻게 해석을 안 하지? 이시 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한 어법 때문에 아이들이 우선순위를 반대로 돼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건 조금 좀 변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오, 좋습니다. 이거 너무나 영어 공부 내에서 특히나 문법 공부를 병행하신 분께 너무 중요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션디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영문법 우리 학생들 고민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9번 어법을 위한 문법 말하는 건가 아니면 해석을 위한 문법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29번을 위한 문법이면 정말 아마도 각 쌤들의 어떤 특강들이 있거나 정말 딱 29번 수능 어법을 위한 기출들을 통해 학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해석을 위한 문법, 뭐 구문이라고 할까요? 그게 본다면 저도 기초적인 거는 알아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정말 기본 구문책 정도로 일컬어지는 것들이요. 뭐 제 시절에 이제 천일문 됩니까? 또 메가스터디에 예. 아니 지금 뭐 하고 김기현 선생님 사랑합니다. 김기현 선생님 뭐 정말 이런 메가 존경합니다. 연합이 너무 과도하면 네네. 시청자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정도면 된다. 근데 그 후에는 이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좀 영어적으로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게 제가 또 딱 정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진짜 그런 형식도 모르고 자동사, 타동사 모릅니다. 뭐 모릅니다. 그냥 저 느낌으로만 읽었어요. 근데 이거 해야 돼요라고 많이 물어봐요. 딱 정해드리면 네가 지금 그 문법 모르고도 고3 거 푸는데 무조건 90 이상 나와? 그럼 네 감이 정말로 문법이 필요 없는 감의 실력이야.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 근데 대부분은 쌤 제가 70점 나오고 80점 나옵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너의 실력은 한국시로 더 키워야 된다. 너의 영어적인 감은 떫은 감이다. 네. 맛있는 감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한국식은 필요합니다. 또 선생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영문법 공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학생들? 독해가 안 된다면 어느 정도 필요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그게 헷갈리고 명확하게 숙지가 안 돼 있으니까 독해도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션티쌤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좋습니다. 원장님 선생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영문법 공부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예. 29번 버린다. 그러니까 어법 필요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법 문제를 그 한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독해 지문에서 3줄, 4줄 가는 그 긴 문장을 만났을 때 어디까지가 중요한 정보고 어디부터는 필요 없는 덜 중요한 정보니까 여기는 조금 그래도 힘 빼고 읽어도 되고 라는 거를 내가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법을 위한 어법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준동사 이런 용어 자체를 어법을 모르더라도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가려낼 수 있으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영문법, 어법 용어에 너무 함몰되는 공부는 좀 지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머지 두 질문은 말이죠. 조금 더 거시적인 주제로 빠져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경기도 교육감님 주도였습니다. 영어 듣기를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하셔서 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긴장 속에 빠졌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방송사고의 위험이 있고 교실별 음향 환경 차이가 있지 않느냐. 더 나아가 의존적 문제풀이 경향은 없애야 하지 않을까라는 발언들을 이어가시면서 수능 영어 내에서 듣기가 폐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능 영어 전문가들 의견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원정희 선생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나 좀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유로 해서 듣기 평가를 폐지하게 된다면 구조적으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 듣기에 대해서 노출되는 환경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점수죠. 37점을 듣기에서 맞고 그 다음 거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갑자기 이 듣기 평가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은 준비하는 학생들의 준비의 방향성, 공부의 방향성을 굉장히 잃게 될 것 같고 혼란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생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영어 듣기 평가 폐지하겠다. 이 소식은 당연히 들으셨을 테고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원정희 선생님 말씀대로 매번 그런 것들이 들리잖아요. 어디 고사장에서 듣기가 멈췄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필기 시험만으로 전환되면 학생들이 영어 듣기를 하게 될까?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션티쌤께서는 마이드스 이렇게 언급을 하셨었기 때문에 듣기를 좀 높게 평가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영어 표현으로 Devil's Advocate 느낌으로 말하자면 영어 듣기 평가 폐지합시다. 예. 저는 폐지 입장입니다.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선 두 선임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학생들이 어떤 영어 듣기 실력 향상 그러한 실효성에 비해서 국가적인 비용이나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매년 누군가는 앞에 누가 다리를 구르든 헛기침을 하든 방송사고가 나오든 누군가 그걸로 인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폐지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일리스가 중요한데 이 수능 영어 듣기가 과연 진짜 영어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는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5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듣기가 오답률이 7이었습니다. 아마 15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 속도나 발음이 어려서가 아니라 live라는 동사인데 그걸 친구들이 해석을 잘 못하게 해서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해 그냥 시험이에요. 선지 해석을 잘 하냐? 그럴 거면 차라리 스크립트로 해서 청각 장애 있으신 분들은 스크립트로 시험을 봅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충분히 듣기에 필요한 그런 쉬운 영어들을 학습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듣기를 진짜 들어야 하나? 그리고 듣기는 차라리 초중고에서 수행평가든지 내신이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비시키는 게 맞다. 이 중요한 시험에 이러한 너무 높은 변수를 두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손실되는 그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능 영어 폐지하자는 쪽에 좀 무게를 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김지영 선생님께서 좀 이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듣기평가 폐지를 교육청이 얘기했었을 때 그 이유를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듣기평가 폐지는 엄청난 개혁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 논리의 시발점이 좀 창피해요. 시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듣기평가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요거 하나 잡자고 초과상관 다 태우자는 느낌이랑 되게 동일한 느낌이라서 저는 이거 말고 좀 다른 이유를 좀 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왕 듣기 개혁하실 거면 그 내용을 좀 실질적으로 바꾸시죠. 예를 들면 우리 맨날 우리 듣기 하는 게 뭐예요? 뭐 Where is the post office? 뭐 Turn left, it's on your right. 뭐 이런 느낌인데 누가 그런 말을 써요? 차라리 듣기를 예를 들어 뭐 다음에 남자가 하는 말에 이어지는 말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세요.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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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Hey what's up man? Hey where you going bro? 선생님, 이게 넷플릭스가 아니에요. 네, 조금 아니 전 진짜 이게 예.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그 진짜 3점짜리 한 문제만이라도 real English 넣자고요. 요거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준비 중입니다. 진짜 저희 이제 이 real 이거 conversation. 엄청난 홍보 빌더. 아니 근데 진짜 내용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천편일률적이잖아요 듣기가. 좋습니다. 대표 질문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질문은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주제일 것 같습니다. 4세 고신이 7세 고신이 영어 유치원으로 일컬어진 영어 학원 시험을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다니게 한다라든가 중학교 때 영어는 다 끝내놔야 돼. 좀 과중된 그 조기사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능 영어 선생님들이지만 또 많은 관심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선생님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영어 조기사 교육 의견은 좀 어떠세요? 이게 수능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는가 했을 땐 어렸을 때 뭐 영어 유치원을 통하든 뭘 하든 확실히 그 친구들이 영어를 예전보단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한 건 맞다. 그거는 동의하는데 네. 근데 막상 수업을 해보면 그 어렸을 때 감을 믿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받은 친구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영어 실력을 다 갖춘 친구들이 수능 영어까지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겠지만 예전에 머물러 있다면 크게 수능 영어 실력 향상에는 이건 말 그대로 학생마다 케바케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 선생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이 작가면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움이 됩니까? 수능 영어에 도움이 되냐라고 얘기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읽는 속도도 좀 빨라지고 그다음에 줄거리 파악 능력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로 1등급 받을 수 있는 시험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괜찮죠. 근데 그 1등급 비율 항상 조사한 걸 보면 3학년 되자마자 3월 교육청 모의고사 1등급 인원 확 줄거든요. 이제는 고3 되면 그냥 이거 이런 내용이구나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지 선지와 싸울 수 있지? 라는 고민으로 고민의 포인트를 조금씩 바꿔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작년 9평입니다. 24번 문제 수도승 지문 관련된 지문 다 아실 거예요.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읽으면서 뭘 느끼면서 읽냐면 수도승은 종교적인 이점도 있구나. 가다 보니까 소셜 사회적인 베네핏도 있구나. 근데 밑에 무슨 선지가 기다리냐면 1번 선지가 기다릴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social benefit하고 religious benefit 이 두 가지가 딱 들어가 있는 오답 선지에 엄청나게 애들이 몰려갔거든요. 근데 그 선지가 틀렸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줄거리가 아니고 그 선지 아마 how to에다가 X 표시를 좀 했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그냥 키워드 위주로만 가니까 이런 선지에 계속 낚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나시고 싶으시면 고2까지는 그냥 해석 공부하는 게 맞으시지만 고3부터는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잡는 연습, 포인트를 캐치하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들쑥날쑥하는 난이도에 그래도 버틸 수 있죠.
올인원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원정희 선생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요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 유치원이 특히 발음이나 스피킹 면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된다라는 점은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수능 영어는 학문적인 글을 읽고 근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인데 그거를 영어 조기사 교육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물론 성공적인 사례들도 많아요. 빨리빨리 푸는 학생들도 있는데 독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상담을 와요. 저 영유 출신인데요. 근데 그 말이 나 영유 나왔어 이게 아니라 저 영유 나왔는데 근데 영어 못해요 예요. 스탠스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던 게 고3 때의 영어까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존감과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어를 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어 조기 교육을 하냐 마냐 이 문제도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연결을 잘 시키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션티쌤의 의견 궁금합니다. 영어 조기 사교육 받으셨었나요? 안 받았습니다. 한 작년까지인가 제 교재 소개 이런 데다가 제 양력에 고1 당시 영어 5등급을 적어놨습니다. 항상. 제가 증명하는 것 같은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되겠죠. 근데 수능 영어라는 거엔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결국 조기 사교육은 보통 이제 말드스에 아마도 완 초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이 많이 늘 텐데 수능 영어는 조금 더 읽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4등급, 5등급, 저 같은 6등급 이런 친구들도 지금 고등학생이어도 수능 영어는 정말 독해만 하기 때문에 누가 열심히 어휘 외우고 해석하고 논리 연습하고 이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혹시 나는 뭐 영유 아니야. 어렸을 때 뭐 해외 안 살았어. 이런 거에 제발 피해식 갖지 마시고 뒤늦게라도 잘할 수 있는 정말 노력의 가치를 반영하는 과목이 영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좋습니다. 현행 수능 영어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이 영어 교육에 대해 압박감을 지니고 계실 텐데 교수님들 의견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단히 건실한 토론 이루어졌죠. 2027 대입 수험생들 이 세기말 수능이에요. 마지막 수능에 임하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 정말 편치 않을 것 같거든요. 2027 대입 수험생들께 응원의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선생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 오늘 제가 할 말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2027학년도를 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되게 시간 투자 많이 해서 간담회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2027학년도를 대비하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방향성으로 도움될 게 그렇게 많을까? 영어 시험의 수능이 어려웠냐 쉬웠냐, 듣기 평가 폐지되냐 마느냐, 뭐 단어 얼마나 외워야 되냐,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뭐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이번 수능이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이제 좀 쉬워지겠다? 믿지 마세요. 그냥 멍멍멍멍 짖으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겸손한 자세로서 공부를 하시고 다만 시험장에서만 정승처럼 시험 보고 오시자고요. 근데 너무나도 왕처럼 공부하고 왕처럼 시험 점수 얻으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고3 한 해 정도 또는 N수 한 해 정도는 진짜 겸손하게 짖으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Study like an animal, perform like a professional. 그러니까 동물처럼 스터디하시고 프로처럼 점수 좋게 받아오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I'll be studying with you guys. 네, 와우, 야, 와우. 이 학생들 김지영 쇼 쭉 지켜보다 갑자기 개소리가 개소리까지 이거 개의 소리였어요. 하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 학생들이 꼭 기억하고 수능 영어에서 왕이 되셔서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성마임의 대표 강사죠 션티쌤 2027 대입 수험생들께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의 진을 강제로 좀 쳐야 합니다. 아마 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절실하게 달리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또 병오년, 또 이제 병오년 말의 해예요. 제가 말띠입니다. 말띠세요? 90년생. 말띠세요? 네. 백말띠. 동갑이시구나. 맞아요. 90년생. 90년생. 하시네. 백말띠. 예. 진짜 한 분이 표정 굉장히 안 좋아하시고 계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안경이 자꾸 내려가서. 90 듀오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기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막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다는 거 아니야. 웬만하면 이 기운 좋은 저희 말띠 강사분들 달리실 때 한번 올라타 보시면 You win the race. 그 기운을 받아서 마지막이라고 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이 2027 대입 수험생들 향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수능 평가원 지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의 걱정이 너의 통제를 삼키지 말게 해라. 당연히 걱정이 되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원정희 선생님도 EBS를 걸고 이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나와주셨는데 오늘 또 잘 해내셨거든요. 마지막 2027 대입 수험생들 양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누군가한테는 영어가 자신만만한 쉬운 과목이고 누군가한테는 발목 잡는 과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만큼은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과목에다가도 투자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입 성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잘 못하는 거를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내가 열심히 달렸던 사람인지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 나는 그렇게 하기 싫던 것도 해냈던 사람이다 라는 그 기억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정말 큰 자양분이 될 거니까 올 한 해 끝까지 열심히 저와 함께 달리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네. 자, 우리 영상 시청하신 분들 특히나 2027 대입을 준비한 학생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콘텐츠 여러분들 조금 뒤늦게 돌아올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입시가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 1학년 때 했던 과목들이 수능 시험으로 연계가 되죠. 그 과목들도 간담회를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과목들은 좀 어떤 선생님이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지 그걸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영어 간담회 진행을 맡았던 MC 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